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다양한 코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지코인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가 있었던 코인이었지만 2023년 하반기 현재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조용히 홀딩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기가 떨어진 코인입니다. 인기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홀더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중간 점검하는 느낌의 영상이 될 것이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딱히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나마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22년 3분기 때 한번 주목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관심이 꺼졌으며 최근에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계 코인들과 채굴형 코인들의 수급이 크게 몰렸지만 그마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순혈 중국계 코인이 아니라 그 수혜마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특수한 코인이고 개성이 매우 강한 코인이라서 독창적인 드리블을 하는 코인에 속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디파이 코인들과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 혹은 잡코인과 개별 호재가 있는 코인들이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호재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가격 반응은 없습니다.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 상황을 중간 점검해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를 수 있는 방법들과 개인 관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형 코인이자 중국계 코인에 속하며 이더리움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코인이죠. 보통 채굴형 코인과 중국계 코인은 바이낸스와 업비트 혹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래소에서 리드를 하는 편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낸스와 업비트 쪽에서 거래량이 많으며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래소인 파이온엑스 이런 데서 거래량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외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인도엑스와 비트페이 거래소 그리고 비트포렉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인도엑스, 비트페이, 비트포렉스, 여기 파이온엑스, 업비트, 바이낸스 이거 지금 거래량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일단 인도엑스 거래소는 인도 거래소가 아니고 인도엑스와 비트페이 거래소 둘 다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간 거래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인 비트포렉스 거래소는 태생이 아예 중국계 거래소가 맞습니다. 일단 이런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체크만 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해시레이트 알아봐야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채굴형 코인들에게 해시레이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해시레이트는 채굴 능력 측정을 위한 수치이고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채굴량이 많은 것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낮으면 채굴량이 적은 것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는 지난 22년 3분기 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10배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채굴형 코인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으로 바뀌는 머지 업데이트로 인한 상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격적으로도 큰 상승을 했었지만 다시 단기간에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여기 해시레이트는 고점에서 살짝 떨어진 후 아직까지도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해시레이트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뉴스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별 뉴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뉴스는 홍콩의 코인 시장 개방과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나왔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은 없지만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이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게 태클을 굉장히 세게 당했죠. 이로 인해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과 반대 개념인 채굴형 코인들의 관심이 나름 쏟아졌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반응을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같이 봐보고 오늘도 역시 개인 관점 이야기한 다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원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볼 때 항상 해당 코인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래소 위주로
확인해야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바이낸스의 USDT나 업비트의 원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노란 박스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시기이고, 이때 수혜를 입고 굉장히 크게 올랐죠. 하지만 금방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가격과 거래량은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채굴량, 해시레이트는 아직까지도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작은 박스는 홍콩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하며 펌핑이 크게 나왔지만 역시나 상승분을 다 반납했죠. 차트로 보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황은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조금 오르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해져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하락하지만 계속 저점은 유지해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가로선이 현재 저점 구간이며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준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고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만약 이 저점을 붕괴하게 되면 이 구간은 지지 구간이 아니라 이제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붕괴 후 이제 재반등이 나올 때 막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이 구간을 결국 지키지 못한다면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보라색 가로선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저도 주목을 하는 위치입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힘내면서 긍정적인 가격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고 개인 관점 이야기한 다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중국계 코인이자 채굴형 코인 그리고 플랫폼 형식의 코인입니다. 구형 코인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구형 코인들은 신형 코인들에게 기술적으로도 인기로도 밀려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근데 구형 코인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구형 코인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구형 코인이지만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플랫폼 코인이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생태계에 보유하고 있는 독창적인 코인입니다. 자, 구형 코인 또 하나 있죠.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밈이라는 문화이고 이 밈이라는 섹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줄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트, 이더, 도지 같은 코인들은 아주 구형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도 높고 영향력도 큽니다.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 하나 겹치는데요. 오래된 코인이라서 전부터 코인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코인들에게 자신의 파이를 나눠주지 않고 강하게 성장한 코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형 코인들은 이미 시장을 독점한 코인들이 꽤 있으며 이게 구형 코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고 있죠. 플랫폼 코인이지만 내부 생태계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부족하고 삐걱거립니다. 오래된 코인이라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지만 그걸 실패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많은 개발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디파이 TVL도 3조짜리 코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에요. 어찌 보면 암울한 구형 플랫폼 코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공부할 때 이더리움과의 연결성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 코인이라고 공부하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더리움 클래식을 좋아해요. 코드 is low라는 신념도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실은 좋지 못합니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었을 때의 임팩트는 엄청나겠지만 성공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이더리움 클래식 쪽이 극복할 수 있을지 솔직히 미지수예요. 하지만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생태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개선의 의지는 당연히 있고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계속 선택해주고 있고 채굴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매번 특수한 코인이라고 설명드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채굴 때문이에요. 채굴형 코인들은 플랫폼의 성과도 중요하겠다만 채굴 관련 내용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채굴이란 결국 채굴자가 전기세를 내고 코인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채굴자들이 이익을 보며 이런 상황을 채산성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해시레이트는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채산성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다른 채산성 좋은 코인들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채굴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채굴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형 채굴기들이 이제 채산성이 나빠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선택 폭이 좁아져서 그 기물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애매한 중고 채굴기들로 채굴을 돌리는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반등할 때 대량으로 시장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던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단 나오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몇 가지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격이 올라야 하고, 이때 거래량이 준수하게 터져야 채굴자들이 던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중요합니다. 채굴자들이 코인을 던지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재투자 혹은 재채굴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 말고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큰 반등은 보기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각자 공부한 내용대로 자신의 신념을 믿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